지금 전 세계에는 인공지능, 바로 AI 때문에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해졌어요. AI 산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차세대 원자력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경쟁의 핵심은 대체 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I 혁명이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러니까 왜 이게 전력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AI를 쓸 때 말이죠. 그 뒤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AI가 계산하고 또 여러 첨단 산업이 움직이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AI 산업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불과 10년 사이에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와, 이건 뭐 그냥 증가가 아니라 폭발 수준이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AI 연산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2030년쯤에는 지금과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이거예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기를, 그것도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안 끊기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전기를 어디서 다 끌어와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저전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날씨가 어떻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꾸준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시스템의 바탕이 되는 에너지원이에요. AI 시대에는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전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는 이 SMR을요, 마치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작고 아주 유연한 차세대 원자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그냥 뭐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자로 건물, 터빈, 온갖 보조 설비까지 완벽한 발전소의 모습을 갖추고 설계가 돼서 정말 실제 건설과 실증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이걸 두고 전 세계가 이미 치열한 차세대 원자로 실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까지 지금 주요 국가들이 저마다 자기들만의 SMR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하려고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 경쟁에서 특히 중국이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이미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세계 최초의 상업용 육상 SMR인 링롱1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계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땅 파고 건물을 올리는 실제 건설 단계로 가장 먼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방대한 원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차세대 원자로 프로젝트를 동시에 돌리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가 다 같이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실증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정부가 직접 실증 단계에 돈을 투자해서 위험 부담을 확 줄여준다는 거. 미국 에너지부가 첨단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 우리가 판 깔아줄 테니 마음껏 기술 한번 증명해봐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커다란 역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정작 이 차세대 경쟁에서는 이상하게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원자력 기술이 아예 없던 나라에서 시작해서 설계부터 부품, 건설까지 모든 걸 우리 힘으로 해낸 나라잖아요? 심지어 UAE의 바라카 원전을 통째로 수출하면서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이후에 한국의 원자력 산업이 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됩니다.
세상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어쩐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세계 최고 기술을 가졌는데 대체 왜 늦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바로 구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속도가 안 맞아요. AI 같은 새로운 산업은 3년이면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로 빨리 크는데 이 산업을 뒷받침해줄 전력망, 그러니까 전기가 다니는 길에 까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이라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펑펑 만들어내도 그 전기를 실어나를 송전망을 짓는 게 인허가 문제, 지역 주민 갈등 같은 데 꽉 막혀버리면 결국 전기는 필요한 곳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걱정과 논쟁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모든 일에 발목을 잡는 아주 복잡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편과 지는 편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과연 뭘까요? 모든 기술은요, 연구하고 설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실증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실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기술 실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잘 돌아갑니다라는 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딱 증명해 보이는 과정이요. 바로 이겁니다. 실증의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거예요. 실증을 해서 실제 운전 데이터가 쌓여야 이 기술 믿을만 하구나 하면서 신뢰도가 올라가고 돈 빌려주는 금융권의 리스크도 줄어들고 그래야 투자가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더 멋진 설계도를 가졌냐, 이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만들어서 돌려보느냐, 이 속도 싸움이 된 겁니다. AI 혁명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현실로 만들 에너지를 확보하는 이 글로벌 경쟁에서 진짜 승부처가 기술력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